숲은 깨달음의 공간입니다. 시타르타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고, 공자는 은행나무 아래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배움의 공간마다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이유는 인간도 나무처럼 서서히 자라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그 거대한 뿌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최근 세계은행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건데요. 왜 중진국까지 잘 갔던 나라들이 결국 선진국으로는 못 갔을까? 그 예외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교육이 잘 되는 나라가 미래가 잘 되고, 사람의 일생이 교육으로 시작해서 교육으로 끝나요. 저는 교육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근본은 인성교육, 제대로 인간을 만들어내겠다 하는 교육. 뿌리를 찾으려면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힘겨루기에 한창이던 삼국시대. 당시 유능한 인재는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전사였습니다. 삼국 중 가장 작은 나라였던 신라에는 독특한 인재 양성 제도가 있었습니다. 화랑도입니다. 평소에는 명산 대천을 무리지어 다니며 심신을 수련하는 청소년들이었지만 전쟁터에서는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삼국 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진흥왕 시기, 화랑도가 탄생했습니다. 화랑도는 수련을 통해 착한 사람을 가려내고 그 사람을 조정에 천거하는 제도였습니다. 화랑도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단체였고 전사들의 단체였습니다. 화랑도의 정신 뒤에는 종교의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유교, 불교, 도교의 정신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신라 승려 원강 법사는 화랑이 지켜야 할 계율 5가지를 전했죠. 세속 5계입니다.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겨야 하고, 효로서 부모를 섬겨야 한다. 믿음으로서 벗을 사귀어야 하고, 싸움에 나가서 물러남이 없어야 한다. 살아있는 것을 죽일 때에는 가림이 있어야 한다. 화랑도는 신라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인재라는 희망을 심어주었고, 이는 삼국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통일 신라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국가에 필요한 인재상도 변했습니다.
신문왕 2년 최고 교육기관인 국학이 세워졌고 넓어진 영토를 관리할 관료를 양성했습니다. 국학 교육의 핵심은 충과 효였습니다. 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학식 높은 학자들과 이야기 나누기를 즐겼던 신문왕. 어느 날 설총이 우화 한 편을 들려줍니다. 꽃들의 왕은 모란이었다. 꽃들의 왕인 모란을 보필할 꽃을 뽑는 자리. 장미는 화려한 자태로 화왕을 유혹하고 베옷의 가죽띠를 맨 할미꽃은 자뭇 임금이란 풍요로울수록 근검전략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왕은 장미의 화려함은 자주 만날 수 없다는 이유로 장미를 택한다. 할미꽃은 현명한 줄로 믿었던 왕이 외모에만 취해 본분을 망각했다고 질책하며 영영 왕의 곁을 떠난다. 화왕은 훗날에야 할미꽃의 진실함에 눈을 떠 크게 후회한다. 신문왕은 화양계를 진실과 거짓, 간신과 충신을 가려내야 하는 왕의 덕목으로 삼아 후대 왕들도 대대로 읽어야 할 유교 교훈서로 남겼습니다. 안정기에 접어든 통일신라는 보다 획기적인 관료 선발 제도를 실시합니다. 원성왕 때 만들어진 독서 3품과입니다. 독서 3품과는 유교 경전을 얼마나 이해하는지를 따지는 관리 선발 제도였습니다. 기본적인 유교 경전을 읽고 외우면 하품이나 중품, 높은 수준의 경전에 능통하면 상품을 받았습니다. 독서 3품과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던 통일신라가 시도했던 능력 중심의 시험 제도였습니다. 그것이 비록 짧았고 또 귀족 사회의 어떤 반발 속에 장기 지속적인 시스템으로 정착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은 있지만은 어쨌든 시험을 통해서 관료를 뽑겠다라고 하는 그 제도의 씨앗을 우리 역사에 남겼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하지만 독서 3품과는 골품제 사회의 문을 넘지 못했습니다. 최치원, 당나라에서 유학을 했고 중국 빈공과에서 급제를 했습니다. 그런 최치원조차도 육두품 출신이라는 이유로 중앙 관직을 얻지 못하고 지방을 전전하다 끝내 사라졌습니다. 한 사람의 능력이 제대로 인정받는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918년 고려 왕조가 시작됩니다. 고려는 외국인과 외국 문화에 개방적이었습니다. 고려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재 등용 방식을 실시합니다. 중국에서 시행하던 과거제도였습니다. 과거제는 능력이 있는 자를 가려내어 관리로 선발하는 공정한 시험제도였습니다. 고려 광종은 중국 출신의 관리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도를 실시합니다.
어진이를 세우는 데는 친소와 귀천이 없다. 입편무방, 바로 과거 제도의 정신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인재를 구함에 있어서는 차이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혁신적인 사상이었습니다. 뒤를 이어 성종은 국가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을 개경해 세웁니다. 국자감은 유학과 전문 기술을 가르치는 오늘날의 종합대학이었습니다. 특히 법률, 서예, 회계 등의 실용 기술을 가진 전문 기술직 관리를 양성하려 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고려사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광종 이후 문교를 닦아 개경의 국자감, 지방의 향교와 학당을 세워 학교에서 책 읽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다. 고려 초 설립된 국자감은 고려 말 성균관으로 이어집니다. 성리학으로 무장한 새로운 인재들이 꿈꾼 것은 새로운 시대였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통치 이념으로 성리학을 채택합니다. 성리학은 공경과 정의, 이 정신을 바탕으로 도덕 사회를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때문에 유교적 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조선은 성균관을 새로운 수도 한양에 다시 지었습니다. 인재를 기른다는 의미의 성, 풍속을 고르게 교화한다는 의미의 균. 이름에 담긴 뜻처럼 성균관은 교육과 의례 두 가지의 사회적 기능을 했습니다. 먼저 교육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명륜당은 유생들이 수업받던 강학당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교실에 해당합니다. 명륜당 앞쪽으로는 유생들이 공부하고 잠을 자는 동제와 서제라는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성균관에는 의례 공간도 따로 있었습니다.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인 대성전 동무서무입니다. 공자를 비롯한 유학의 4대 성인을, 공자의 72제자와 우리나라 문묘 배향 공신 18현을 모셨습니다. 성균관은 입학도, 교육 과정도 까다로웠습니다. 생원시나 진사시 합격은 기본이었습니다. 사서오경을 모두 외워야 했고, 한 과목이 끝나야 다른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승제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국가 최고 교육기관인 만큼 성균관을 거쳐간 왕세자도 많습니다. 왕세자가 입교할 때는 성대하게 입학례를 치렀습니다. 성균관이 국가 인재 양성의 중심지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임금이 특히 아꼈던 성균관. 실제로 정조는 1798년 성균관을 친히 방문해 강론과 문답을 나누고 유생들에게 음식과 술잔을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소과를 통과해서 성균관에 입학했던 유생들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3년마다 실시하는 대과에 합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려 말 광종이 닦았던 과거 제도는 조선에 이르러 최고 인재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 시험 공부는 성균관보다 훨씬 치열했습니다. 사서삼경 등 유교 경전을 통달하는 건 기본이고 수준급 한문 실력도 필수였습니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만큼 급제자에게는 부와 명예, 출세의 길이 열렸습니다. 관료를 뽑는데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서양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과거 제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국과 한국, 베트남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과거 시험에는 대체 어떤 문제가 나왔던 걸까요? 조선 후기 홍문관 교리를 지냈던 서계 박세당 선생의 장원급제 답안지를 살펴봅니다. 국가 재정 운영의 원칙을 묻는 질문에 박세당은 이렇게 답합니다. 백성이 부족한데 임금이 누구와 풍족할 수 있겠습니까? 왕은 사사로운 재물이 없어야 합니다. 하차는 세금이라 하더라도 전부 재정 담당 부서로 하여금 관장하게 하소서. 과거 시험 답안지 시권. 시권을 보면 조선시대 관료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 드러납니다. 경학에 대한 깊은 이해, 역사와 문학에 대한 해박한 식견, 나라를 이끌어갈 철학. 이처럼 과거 제도는 유교 이념으로 무장한 조선의 파워 엘리트를 양산했습니다. 조선은 지방의 인재 발굴에도 힘을 기울입니다. 한고을의 한계의 한교, 일읍 일교의 원칙을 세웁니다. 세종 때엔 전국의 향교가 300여 개가 넘게 세워집니다. 향교는 국립학교였습니다. 학비와 기숙사, 교재 모두 나라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향교에 다니는 동안은 군역을 면제받고 과거 시험 응시 자격도 얻었습니다. 향교는 지방 인재들의 중앙 진출을 가능케 한 징검다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향교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유생들은 과거 준비에만 몰두해 버리거나 군역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길이 있으면 희망의 길도 나왔습니다. 나라의 인재를 걱정한 유생들은 새로운 성리학의 터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1543년 당시 풍기 군수였던 주세봉은 향촌 지식인들과 힘을 모아 사립학교를 세우기로 합니다. 서원입니다. 교육은 어진 인간을 키워야 한다라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서원은 사립학교였습니다.
서원은 모든 면에서 기존 관악과 달랐습니다. 관악이 공자와 유교 선현을 모시는 데 반해 서원은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스승이나 학자의 뜻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조선 최초의 서원은 백운동 서원으로 고려말 성리학을 도입한 안양을 배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550년 백운동 서원은 명종 임금으로부터 소수서원이란 이름으로 사액을 받게 됩니다. 서원을 임금이 직접 챙기게 된 계기는 바로 태계 이황입니다. 지방 관악의 몰락을 지켜본 태계 선생은 새로운 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비록 사립학교지만 국가가 서원을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에 임금은 이름과 함께 노비와 토지, 서적으로 화답했습니다. 서원은 자연 속에서 자연과 가까이 선현의 정신을 이어받아 심성을 수양하는 곳이었습니다. 자연의 질서가 인간의 심성이 되고 인간의 심성이 모여 다시 사회의 질서가 되리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서원들은 주로 마을에서 떨어져 한적하고 풍광 좋은 곳에 지어졌습니다. 공자는 횡단, 은행나무 언덕에서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은행나무는 인내와 끈기의 상징입니다. 은행나무를 심은 뒤 손자를 볼 때가 돼서야 비로소 열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원에 심어진 은행나무는 끊임없이 정진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수 서원을 들어서면 소나무 숲이 먼저 반겨줍니다. 이곳의 소나무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수라고 합니다. 고든 절개를 상징하는 소나무들이 유생들의 공방인 강악당 쪽으로 고개를 향하고 있습니다. 학자수, 공부하는 나무라 불리는 까닭입니다. 대부분의 서원은 입지 조건과 건물 배치가 비슷합니다. 야트막한 야산이나 산 기슭에 있는 대부분의 서원에서는 공부하는 공간이 앞에 있고 제사 올리는 공간은 뒤에 있습니다. 서쪽보다는 동쪽, 아래보다는 위쪽을 섬기는 성리학적 질서가 건물 배치에도 담겨 있습니다. 서원은 발길 닿는 곳마다 유생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덕목이 씌여 있습니다.
도동서원은 조선 초기의 유학자이자 문신인 김갱필을 배양한 곳입니다. 한 헌당 선생은 성리학적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엄격하게 실천하는 모습으로 당대에도 귀감이 된 학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뛰어난 유학자를 가리키는 동방 오현 중 한 사람으로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절개와 의리를 지켜냈었죠. 서원에서 배양하는 인물은 그 시대의 사표이자 그 지역 유생들이 따르고자 하는 본보기였습니다. 도남서원은 사계 김장생의 예약 정신을 기립니다. 사계 선생은 장례나 제사 등 각종 의식이나 인간에 대한 성리학적 예법을 치밀하게 연구해 조선 예법의 기준을 만든 인물입니다. 이처럼 서원은 지역 스승들의 교육적 이상을 제자들이 실천하는 현장이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서원인 도산서원입니다. 도산서원은 퇴계 선생의 작은 서당 한 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도산서당, 이 작고 소박한 서당이 바로 퇴계 선생이 직접 설계하고 기거했던 곳입니다. 작은 툇마루와 단촐한 방 한 칸으로 지어진 도산서당은 평소 퇴계가 보여주었던 소박하고 겸손한 품성을 잘 보여줍니다. 서당 옆 농운정사는 멀리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제자들을 위해 지었습니다. 서당 옆에 들어선 여러 건물은 퇴계 선생이 돌아가신 후 제자들이 그 뜻을 잇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도산서원은 스승과 제자가 오랜 시간 함께 완성한 공간이 셈이죠. 퇴계 선생은 유교 경전 중 12자를 뽑아 손수 써서 벽에 붙여놓고 늘 마음에 새겼다고 하는데요. 정직과 겸손은 퇴계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착한 사람이 많아지는 세상을 소망했습니다. 교육을 통해 선한 사람을 키우는 것은 퇴계 선생 평생의 교육 목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어떻게 요즘에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 같아요. 네. 우리 도산서원의 많은 건물 중에서 이 도산서당이 바로 퇴계 선생이 살아 계실 네, 때 가르친. 당신께서 네. 설계해서 여기서 10년 동안 제자를 가르치던 네.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있으면 채취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네.
퇴계 선생의 그 삶을 제일 잘 느낄 수 있는 네.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계실 때 정말 여기서 가르치셨다는 게 네. 항상 올 때마다 감동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옆쪽으로 도산서당이라고 저 현판도 퇴계 선생이 직접 쓰셨어요. 아주 우스꽝스러운 메산자 그림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퇴계 선생께서 이곳에 찾아오는 어린 제자들, 젊은 후학들이 여기 와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지 대화도 나눌 수가 있고 네. 또 말씀한 것을 또 오래 기억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드웨어를 네. 마련을 그렇죠. 예, 하시고 직접 쓰신 도산서당 보면 예. 그 획도 새를 예. 새로 하는 숫자를. 게 그 새가 날아다니려면은 수도 없이 날개짓을 그렇죠. 해야 되듯이 네, 그렇죠. 사람이 공부를 해가지고 사람다운 삶을 살려면 그렇게 맞아요. 간단 없이 네.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 글씨로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또 뭐 너희들은 저 하늘 높이 나는 새가 되라는 또 덕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수건이랑. 예. 하여튼 참 소박하면서도 다정한 곳이고 예. 이렇게 암소헌 뭐 이렇게 이런 현판들도 이렇게 겸손을 예. 또 느끼게 하는 그 자체가 살아있는 교육이었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 그 선생님이시죠. 예. 늘 조심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면서 그 네. 교육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그 교육이 그 학생들의 진도에 따라서 맞춤식으로 교육을 그러니까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맞춤형 교육. 예, 맞춤형 교육을 질문도- 책은 다른 데서 읽을 수가 그쵸. 있고 다른 데서도 공부할 수가 있지만은 그 학생들이 궁금한 것을 선생님에게 여쭤보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여기 오면 또 이렇게 닫힌 교육이 아니라 지금 뭐 시멘트 건물에 우리 교육이 이루어진데 네. 여기는 이제 열린 교육이 있어. 이 건축이 담도 이렇게 다 이렇게 트여서 예.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이 들어오고 예. 또 이렇게 저루사라고 예. 해가지고 예. 매화도 심고 국화, 대나무, 소나무 예. 그러니까 계절의 흐름과 이렇게 순리가 들어오고 가슴에 예. 그러면서 이렇게 좀 자연과 함께하는 이 호연지기의 정신을 이 자그마한 서당이지만 굉장히 큰 뜻을 품게 만드신 것 같아요. 아주 뭐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 퇴계 선생님께서도 나는 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예. 교육한다고 하셨듯이 예. 정말 그 말씀이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가 착해야 그렇죠. 세상을 선하게 만들고 산소 같은 힘을 예. 발휘할 수 있는데 네. 지난번에 언젠가도 왔을 때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네네. 와서 너희들은 여기 와서 뭘 배웠니? 그랬더니요. 요렇게 말해요. 부모님한테 감사해야겠어요. 요렇게 말해요. 예, 예, 그러면서 예. 또 나라 사랑하는 정신도 배웠다고 그래서 아. 역시 우리 아이들이 착해요. 착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좀 더 좋은 말을 해주면 맞아요. 그대로 따르고 지키거든요. 예. 그래서 재밌었어 그랬더니 너무 재밌대요. 예. 또 오겠대요. 예. 그리고 자세부터가 예. 긍정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이 교육이라는 것이 예. 우리가 어떤 물을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예. 서원은 그렇게 출세보다는 인성을 키우는 곳. 자연의 질서에서 출발해 인간의 질서로 돌아오는 곳이었습니다. 서원은 유교의 거대한 아카이브이기도 합니다. 도산서원은 퇴계 선생의 수필본과 왕이 내린 서책 등 10,000여 점 넘는 고서적을 보관해 왔습니다. 피람서원 경장가게는 조선 12대 왕 인종이 세자 시절 스승이었던 하서 선생에게 직접 그려 하사한 묵죽도와 서원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알 수 있는 문적이 보물로 남아 있습니다.
옥산 서원에는 국보로 지정된 귀중한 문서도 소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연구의 시초로 알려진 삼국사기입니다.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몇 안 되는 완질본 중 하나입니다. 옥산 서원에는 1884년 내려진 복식제도 개혁에 반대한 지역 유생들의 만인소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약 9,000명이 참여해 이어간 상소로 길이만 100m에 달합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시대 변화 속에서도 서원의 문화와 전통 교육의 가치는 꿋꿋이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2019년 한국의 서원 9곳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거기에서 이 서원이 이제 심사위원들이 인정을 한 거는 이 서원의 설립 정신과 함께 그 진정성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이 목조 건축을 그렇게 몇백 년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보존, 그거를 이제 완전성이라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갖고 왔느냐. 거기에서 어떤 사명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를 지켜서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되는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조선시대에 발생한 건 아니지만 성리학을 수입하고 제일 정통적으로 지역에 확산한 건 한국이다. 이거를 인정해 주신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무심히 흘러가는 강물처럼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꽃처럼 우리의 교육은 순리에 따라 정성스럽게 인재를 길러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원 중 하나로 손꼽히는 병산서원으로 잠시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항상 이런 자리에 오면 너무 숨 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옛날 그 아름다운 진짜 한국 문화하고 같이 있는 게 그거는 특별한 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톤 씨의 마음을 훔친 서원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서원이 품은 옛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오늘 너무 날씨 좋으니까 오늘 너무 날씨 좋아요. 가을. 딱 그 옛날 사람들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면 공부가 절로 될 것 같기도 하고 자연이 아름다워서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예. 근데 옛날에 여기 공부했던 학생들 네. 이 안대로 어떻게 사용했어요? 정확하게?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제 어떤 시야나 가슴도 넓히면서 거기서 이제 뭔가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창의성이라든가 예. 이런 상상력 이런 게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로 토론도 하고 이게 좀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엔 옛날에는 시를 많이 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자연을 보면 저절로 시가 나올 것 같고 또 여기서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고 이런 순리를 그냥 누가 말을 안 시켜도 그냥 보면서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게 저는 병산서원에서 만두아이루가 가지고 있는
건축적 아름다움을 또 뛰어넘은 마음의 아름다움이 피어날 수 있다는 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약간 시도 만들어야 되고 네. 자연도 가깝고 네. 그리고 토론도 하고 네. 제가 가끔 생각하는 게 요새는 한국 그 교육 문화에서 너무 많이 부족한 네, 부분인 것 같다고 네, 생각하고 맞습니다. 시 만들 게는 없고 시험만 만들어야 네, 되고 맞아, 그리고 맞아. 토론할 시간도 없고 네.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네. 메모라이징하고 그리고 자연하고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오히려 옛날 학생 부러운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여기 이런 장소에서 네. 공부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학생들이 너무 이제 시험을 보는 기계가 될 가능성이 맞아요.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뭐 AI는 충분히 활용은 해야 되지만 네. 또 인간성이라든가 인간의 바른 마음이 빠지면 AI도 바르게 갈 수가 없는 그런 우리의 어떤 우려도 있는 거죠. 저는 사실 똑같은 걱정이 있어요. 요새는 애들은 그냥 여유 시간 없고 자연도 만날 수도 거의 없고 그냥 학교 끝나면 바로 학원 가야 되고 근데 학원도 이런 장소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냥 세멘트 예, 건물. 햇빛이 또 거의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렇게 그 아름다운 공부 창의성이나 토론이나 대화 재미있는 아름다운 시 그 쓸 마음이 안 생길 것 안 같아요. 생기죠. 예. 안 생겨. 그래서 지금 이 아주 급변하는 시대에 자칫하면 잃어버릴 수 인간성을 찾는 길도 여기 오면 우리가 좀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되고 또 여기는 출세만이 아니라 사람됨을 가리키는 데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옛날 교육 보면 배울 게는 많아요. 우리한테도. 배울 게 지금. 많아요. 네. 그리고 깊이가 있어요. 네. 그냥 얄팍하게 그냥 성과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그야말로 기본을 다지는 일이 아주 금방 안 보여도 네. 그 기본을 다져놓으면 언젠가는 더 흔들리지 않는 네. 뭔가의 가치를 그야말로 지켜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서원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이제 교육열도 싹텄지만 이렇게 함께 가는 어울리는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그냥 일반 학교처럼 아니었잖아요. 약간 그 기숙시설. 기숙형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이제 원장실이 있고 여기는 교무실이죠. 일종의 선생님들 영역이고 밑에가 이제 학생들의 영역인데 이게 자연과 함께 이루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어떤 유형성도 있고 뭔가 이렇게 품어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판을 쓴 거 보면 여기를 지나다니면서 그래도 가슴에 담는 그런 이치가 거기에 새겨져 있는데 네. 원장실이에요. 명성제가. 네. 그러면 밝음으로써 성실해라. 그러니까 이치를 터득하려면 밝아야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눈이 밝아야 되고 머리가 밝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경의제라고 이렇게 선생님들 일종의 교무실이고 한데 경으로서 내 마음의 안을 아주 바르게 닦고 곧게 닦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공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죠.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경하는 마음으로서 내 안의 마음을 곧게 닦고 여기는 정허제라고 있어요. 지식이라는 것도 그 빈 그릇 바구니에다가 우리가 지식을 담아낼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겸손하고 포용적이면 많이 들어오는 지식을 내 안에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정허제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또 너무 이걸 꼭 해야 되는 거를 집착하지 않고 그러면서 더 그걸 내려놓을 때 더 많은 것을 채울 수 있다는 그런 사실, 진리를 터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
불교의 가르침하고 되게 비슷한 점이 비슷하죠. 많아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한국 그 전통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근데 전통도 약간 맞춰야 된다고 네. 지금 현대 시간저 맞춰야 되고 그래서 이제 초원간을 네. 하게 됐던 거죠. 서원에서 옛날에 여성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서원도 사실 차츰차츰 사당에도 들어오게 하고 하다가 교육의 길잡이가 될 수 있게 그런 보람이 있어서 이제 내년에 이제 소수서원만 하면 네. 이제 9곳의 서원이 초원간이 다 잘 될 것 됩니다. 같아요. 이 전통문화라는 거는 그야말로 오래오래 지켜왔고 또 그 힘으로 미래도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게 저희가 이제 이 일제시대도 지나고 6.25의 폐허 속에서도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이뤄서 정말 세계가 경이롭게 생각하는 번영을 이룬 거는 교육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법고 창신으로 옛날의 제도도 좀 우리가 잘 배워서 또 시대는 변했으니까 새로운 창의로 우리가 열어가야 된다. 이런 데서 서원이 지나간 과거가 절대로 아닌 또 서원은 출세지향이 아닙니다. 네. 사람다운 몸가짐, 마음가짐을 한 다음에 인격을 세운 다음에 나가서 누구를 지도하든지 가르치라는 그게 기본 아니에요. 맞아요. 정말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앞으로 더 자주 만나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교육은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길잡이이자 마음의 영혼을 일깨우는 안내자였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선조들의 뜨거운 교육열, 그 바탕은 언제나 사랑과 정성이었죠. 옛것에서 배워 새로운 꿈나무를 심는 법고 창신의 정신. 그것이 우리 교육이 나아갈 길 아닐까요?